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와,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오는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익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불패하는 그런 지역이 뭐 있긴 해요. 라든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얼마를 벌길래 퇴사를 했느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불법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퇴사는 한 것 같은데 딱히 돈을 버는 것 같진 않고. 저는 10년째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와, 10년째면은 중학교 때부터 직장 생활 하신 건가요? 사실은 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서 2호점을 내고 퇴사를 했는데요. 너무 빨리 퇴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공간을 몇 개만 더 늘리면 제가 월급 이상은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소득이 월급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퇴사를 감행하신 거네요. 제가 알기로 티나님은 해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살고 이런 걸 좋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오는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해외 한 달 정도 계셨잖아요. 네, 지난달에도 동남아시아 쪽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를 버냐, 얼마를 벌길래 퇴사를 할 수 있었는지. 저 사실 이번 달에 이제 한 개 더 오픈 예정 중인데 이거를 오픈하면 이제 월급 이상은 벌 것 같습니다. 기존 연봉이 또 꽤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티나님은 엄청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수익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를 드리면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경차, 중형차, 리어카. 리어카 얼마예요? 그 월 수입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경차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깡통인가요? 풀옵션인가요? 네, 다음 질문은 불법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지금 15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강의랑 컨설팅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불법인가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충분히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뭐 불법이 되는 거겠죠. 요즘 이제 한창 불법 이슈가 이제 많은 부분이 불법 숙박업과 임대업 이 둘 사이에 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숙박을 이제 허가증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숙박을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이 까다로운 거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미 레드오션 아니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샛별님도 최근에 많이 오픈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요 있는 지역은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요. 저도 계속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 티나님도 하나 오픈 예정 중이시잖아요. 2개. 두 개나 오픈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어떠세요?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게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경쟁자를 늘리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공간임대를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 이 공간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업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투자한 돈 대비 수익성이 괜찮고 또 되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게 그냥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다 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경쟁력을 갖추고 임하면 사업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매물을 얻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다 원룸에서 하고 있는데요. 1, 2인이 수요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큰 병원 옆 이런 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통근 수요, 통원 수요 이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티나님은 보통 투룸, 쓰리룸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지역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좀 늘리다 보니까 서울 이곳저곳에 좀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잘 된다 이런 통계치가 나름대로 있는 편이긴 한데 가장 불패하는 그런 지역이 뭐 있긴 해요. 뭐 홍대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건 뭐 너무 많이 알려진 거고, 근데 저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건 타겟으로 하는 수요층, 명수 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인에서 뭐 6인 그리고 8인까지도 가능해서 주로 가족끼리 오는 수요, 가족끼리 머무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잠깐 지낼 수요, 아니면 출장을 단체로 오는 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파트 주변을 좀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출장이 자주 오는 그런 큰 회사 건물 옆이라든지 전시회가 열리는 그런 박람회장이라든지 그런 수요들을 역으로 생각해서 장소를
정보를 좀 찾는 편입니다. 혹시 진상 고객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 가장 컸던 걸로는 머무시는 분이 엘리베이터에 스크래치를 내셔서 그 엘리베이터 전액을 한 몇백만 원 되는 돈을 이렇게 보상하시고 가고. 혹시 진상 썰 있으신가요? 아, 저요? 저 근데 진짜 진상이 없었어요. 다들 좋으셨어가지고 없었습니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점이 없는지 여쭤보고자 해요. 공간인데 단점 있으세요? 단점이요? 저는 솔직히 아직 못 찾았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나님은 있으세요? 저랑 성향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너무 나태해진다. 항상 누워 계시잖아요. 이게 손해를 보지 않는 사업이 맞냐, 월세만큼 수익이 나오는 게 확실하냐, 수익 안 난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한 번도. 네. 잘해요. 근데 만약에 공실이 걱정되면 내 수익을 조금 줄이면서 임대료를 낮추면 월세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를 못 받는 일은 저도 좀 많이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치고는 괜찮은 리스크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하기에도 좋은 부업이라 생각하고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동의를 받는 팁,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하는 팁, 자동화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팁들까지 계속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